수만 명, 수십만 명이 일하는 진짜 거대한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한 몸처럼 착착 움직일 수 있을까요?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든 걸 조율하는 운영체제 같은 게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비밀 코드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 세계에 지사를 둔 그런 글로벌 기업의 CEO가 됐다고요? 수천, 수만 명의 직원들이 다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서 일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리게 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 일일이 지시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쵸? 바로 이게 모든 CEO가 마주하는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CEO의 손이 닿는 것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는 직접 통제하는 시대는 지난 거죠. 훨씬 더 정교한 시스템이 필요한 순간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요. 이 거대한 조직을 하나하나 간섭하다가 질식시켜버리지 않으면서 또 동시에 모두가 제 역할을 딱딱 해내게 만드는 거. 이게 진짜 어려운 거죠. 한쪽에는 통제, 다른 한쪽에는 자율성. 이 두 개의 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 그런 줄타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똑똑한 경영의 대가들이 기가 막힌 해결책을 하나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책임회계라는 시스템인데요. 와, 이게 어떻게 그 골치 아픈 CEO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책임회계의 개념 자체는 의외로 간단해요. 뭐냐면 이 거대한 회사를 책임 중심점이라는 작은 단위로 잘게 쪼개는 겁니다. 그리고 각 팀의 관리자는 오로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를 받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통제 가능성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까지 책임지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바로 이게 공정한 평가의 첫걸음입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 원가 중심점입니다. 이름에서 딱 감이 오죠? 관리자가 오직 비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곳이에요. 우리 공장의 생산 부서를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이 부서의 미션은 딱 하나. 정해진 품질은 지키되 무조건 가장 싸게 만들어라. 바로 이겁니다. 다른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다음은 수익 중심점. 여긴 미션이 완전히 정반대예요. 비용? 일단 신경 끄고 오직 최대한 많이 팔아라. 이게 유일한 목표인 거죠. 각 지역을 담당하는 영업팀, 딱 그런 곳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익 중심점입니다. 이건 뭐냐면 앞에서 말한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관리자가 매출, 즉 수익도 책임지고 비용도 같이 책임지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의 작은 가게 사장님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썼는가, 그래서 결국 얼마를 남겼는가, 이게 바로 이들의 성적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가장 높은 단계인 투자 중심점입니다. 와, 이 관리자는요, 단순히 이익을 내는 걸 넘어서요, 그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회사의 자산, 즉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투자까지 직접 결정합니다. 이건 사실상 한 사업부를 통째로 책임지는 미니 CEO나 다름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권한과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같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각 부서에 강력한 권한을 주고 당신이 알아서 해보세요 하고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했더니 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바로 어제까지 한솥밥 먹던 동료가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제일 까다로운 경쟁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바로 이 질문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회사 자동차 사업부가 같은 회사 안에 있는 엔진 사업부로부터 엔진을 사와야 하는 상황이에요. 아니, 같은 회사 식구끼리인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걸까요? 상황이 아주 재밌게 돌아갑니다. 보세요. 엔진을 만드는 A 사업부는 자기 부서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하니까 당연히 엔진을 비싸게 팔고 싶어 하겠죠? 반면에 그 엔진으로 자동차를 조립해야 하는 B 사업부는 원가를 낮춰야 하니까 어떻게든 싸게 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회사 전체로 보면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줄다리기인데 각 부서장들의 성과 평가가 여기에 달려 있으니 이건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내부의 소모적인 줄다리기를 해결하고 부서 간의 경쟁이 회사 전체의 손해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한 규칙이 필요해졌습니다. 그게 바로 대체 가격. 좀 더 쉽게 말하면
내부 거래 가격을 정하는 규칙이에요. 한마디로 회사 내부에 보이지 않는 시장을 만드는 거죠. 이 내부 시장의 규칙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3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첫째, 목표 일치. 각 부서가 자기 이익만 챙기다가 결국 회사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바보 같은 일은 막아야겠죠. 둘째, 동기부여. 관리자들이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의 이득이구나 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성. 본사에서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의 미니 CEO들이 스스로 판단할 권한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가격이 가장 공정할까요? 원가에다가 이익을 조금 붙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두 부서가 머리 맞대고 쉽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요, 바로 바깥 세상의 시장 가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부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딱 정해버리면 그 누구도 이건 불공평해 라고 불평할 수 없는 아주 객관적인 잣대가 생기기 때문이죠. 결국 성공적인 내부 거래는 이 지점에서 딱 이루어집니다. 파는 쪽에서는 최소한 이 가격은 받아야 손해는 안 본다는 마지노선이 있을 거고요. 사는 쪽에서는 최대 이 가격 이상은 절대 못 낸다는 한계선이 있겠죠. 이 두 가격 사이에서 겹치는 구간, 바로 합의 영역을 찾아내야만 양쪽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윈윈 거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책임 회계, 그리고 대체 가격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2가지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2개의 퍼즐 조각이 어떻게 딱 맞아 들어가면서 거대 기업이라는 아주 큰 그림을 완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책임회계 시스템이 각 부서의 권한과 책임을 딱 나눠주고 대체 가격 결정이 이 독립적인 부서들 사이의 거래를 아주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2가지가 합쳐져서 거대한 분권화된 기업을 위한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시스템 덕분에 회사는 코끼리처럼 거대하면서도 동시에 치타처럼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시스템의 진짜 목적이 뭔지 말이죠. 지금 보시는 이 인용구가 그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그 목적은 차이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학습과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하는 것. 다시 말해서 누가 잘못했어? 하고 범인 찾아서 벌 주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우고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기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오늘 내용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아주 큰 회사들은 스스로 굴러가게 만드는 정교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둘째, 공정한 평가는 관리자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책임을 물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 셋째, 내부 거래 가격은 부서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위한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어준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넷째, 이 모든 시스템의 최종 목표는 처벌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개선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은 위에서 아래로 그냥 찍어 누르는 통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각 구성원을 믿고 권한을 부여하는 신뢰의 시스템 위에 세워져 있나요? 여러분의 회사는 지금 어떤 운영체제로 움직이고 있습니까?